세계 2차 대전이 한창이던 때, 한 비밀 연구소에서 전면 폐기를 지시합니다. 명령을 듣자 가토 중자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실험약인 나진이 몇 개 남았는지 확인하고, 그중 몇 개만 챙겨 급하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물 안에는 어떠한 생명체가 헤엄치고 있는데, 한편 일본 군인들은 시설 안에 있는 모든 실험체인 조선인을 총으로 쏴 죽이고 한 곳에 모아 불태워버리는데요. 또한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폭탄까지 설치하고 모든 존재 자체를 지워버립니다. 1945년 윤중원과 윤채옥 부녀는 10년 전 사라진 아내의 흔적을 찾아 경성까지 오게 되고, 거리에선 전장에서 지고 있는 일본 소식이 전해지지만 여전히 조선의 어둠이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장태상이 이시카와에게 끌려가 고문을 받게 되고, 장태상은 경성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전당포 주인으로 경성 제일가는 부호로 불리는데요. 그랬던 그가 파티에 가던 중 이시키와에게 끌려와 고문을 받았던 것, 이시카와는 자신의 아내에게 흑심을 품은 것 아니냐 추궁을 하고, 사실 이시카와의 손내는 다른 뜻이 있었는데요. 바로 자신의 첩인 명자를 찾아오는 것, 찾지 못한다면 태상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처참하게 죽이겠다 협박합니다. 경성에서 제1정보통인 태상을 통해 본인의 아이를 임신한 첩을 찾을 생각인 이시카와 그를 감시하고 있는 인물이 또 한 명 있었는데요. 바로 윤채옥. 채옥은 몰래 태상의 뒤를 쫓게 되고 이내 들통나게 되는데요. 서로 적대적으로 싸우게 되지만 이내 채옥은 태상에게 어머니의 흔적을 아는 사치모토 류라는 화가의 존재를 묻게 되고, 태상은 채옥을 무시하며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말합니다. 태상은 지금 무엇보다 자신의 돈과 아니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요. 독립이니 광복 따위에 관심조차 없죠. 오로지 지금은 명자를 찾는 것뿐. 태상은 집사인 나월댁을 통해 토둑꾼을 소개받고, 그 토둑꾼은 바로 채옥의 부녀였던 것. 이제는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는 거래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사실 명자는 어떤 감옥 같은 곳에 갇혀 있었는데요. 알 수 없는 비명소리를 들으며 잔뜩 겁을 먹고 있는 명자. 명자 옆에 있던 조선인은 다른 방으로 불려가고 그곳에서 몇 가지 음식을 제공받게 되는데, 며칠 동안 굶었던 조선인은 다급하게 음식을 먹게 되고 알 수 없는 끔찍한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채옥이 간절히 찾고 있는 일본인 화가 사치모토 류. 그는 어느 한 공간에 불려가 그림을 그리라는 지시를 받게 되는데요. 과연 그는 왜 이곳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일까요? 모든 시작은 바로 옹성병원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병원장은 사치모토에게 일감을 주고 병원에서 모든 것을 그림으로 남기라는 지시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적응하지 못한 이곳에서 한 조선인 여성을 만나 위로 아닌 위로를 받게 되지만, 어느 날 그 여인이 어딘가로 끌려가고 이내 괴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 여인의 모습을 그려놨던 사치모토. 이 그림 속 여인은 채옥의 어머니로, 채옥이 이 그림 하나로 어머니를 찾기 위해 사치모토를 찾아 경성까지 오게 된 것. 채옥은 어머니를 찾기 위해, 태상은 명자를 찾기 위해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바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명자의 행적을 쫓던 채옥은 옹성병원을 찾게 되고, 이사카와의 부인인 마에다 유키코가 명자를 병원에 가뒀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태상은 옹성병원에 들어가기 위해 높은 집 자제이자 친구인 준택을 찾아가 신분증을 빌리는데, 그렇게 옹성병원에 들어갈 채비를 한 태상, 채옥, 중원, 가평. 채옥과 중원은 수상해 보이는 자료실로 향하게 됩니다. 그 안에 있던 위장한 채 일을 하고 있는 독립군과 마주하게 되는 채옥. 그 시각 옹성병원 지하에선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통제가 되지 않는 의문의 괴물, 질소가스를 가져와 겨우 괴물을 잠재워버립니다. 괴물은 잠에 빠져들면서 이상한 포자를 내뿜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탄저균. 다른 철장에 갇혀있던 조선인들은 그 포자를 만지다 고통 속에서 죽게 됩니다. 그 모습에 충격을 받은 명자. 한편 옹성병원을 빠져나가야 하는 시간이 되어가고, 채옥은 명자가 이곳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늘 밤 이곳에 남겠다고 말하는데, 감시를 피하며 이곳저곳 향하는 채옥. 다음 날 옹성병원이 폐쇄되었다는 소식이 경성 곳곳에 퍼지게 되고, 태상은 채옥이 있는 옹성병원으로 가려 하지만 그곳에 있던 간호사가 채옥이 준 거라며 쪽지 하나를 전해줍니다. 바로 명자를 찾았다. 간호사 역시 독립군으로 위장 취업을 했는데요.
지하에서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 시각 가토 중자는 다친 부하 군인에게 괴물을 실제로 영접한 소감을 묻는데요. 6시간 전 괴물을 잠재워 이동시키던 중 가스호스가 빠지며 잠에서 깨어난 괴물이 군인들을 학살해버렸던 것. 가토 중자는 굉장히 소름 끼치는 인물인데요. 본인의 실험체가 성공한 것 같아 기뻐하는 가토 중자. 한편 태상은 마에다 유키코를 찾아가 명자를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이내 자신이 명자를 찾겠다는 말을 하는데요. 유키코는 웃으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경고하죠. 이제는 명자가 옹성병원에 있다는 사실이 진짜가 되어버렸는데요. 명자는 충격적인 실험실에 갇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을 많이 받은 모양인데요. 이시카와에게 자신의 흔적을 알리려 하지만 쉽진 않죠. 옹성병원 내 조선인이던 일본군 한 명은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구타를 당하고 자살을 하려 했는데요. 그를 구해준 채욱. 그 덕에 지하시설과 관련한 여러 정보들을 듣게 됩니다. 명자를 구하기 위해 수많은 정보들을 주고받는데요. 이내 이 병원이 만주에서 봤던 실험실과 닮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채욱부녀. 한편 사치모토는 괴물을 영접한 이후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고 괴물과 관련된 그림들을 계속 그려대는데요. 괴물의 정체를 정확히 몰랐던 병원장은 그를 추궁하기 시작하고 정체를 알게 된 병원장은 곧바로 가토 중자를 찾아가 괴물을 이용해 국위선양하자고 말을 하는데요. 통제가 안 된다 말하는 가토 중자. 하지만 이내 통제가 안 되는 생명체는 없다고 단언하는 병원장. 태상은 사실 돈 이외에는 중요한 것이 없는 인물인데요. 하지만 돈이 이렇게 많더라도 일본에서는 그저 일개 조센징일 뿐이었습니다. 일본인들에게 칼까지 맞은 태상은 이내 조선이 일본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두지 않을 거라 다짐하는데요. 이제 조금은 돈보다는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될까요? 태상을 찾아온 영춘. 그가 만나고 싶어하는, 아니 서로 만나고 싶어하는 사치모토를 데리고 왔는데요. 두 사람은 옹성병원으로 향하고 그 시각 채욱은 명자를 빼내기 위해 환풍구를 통해 한 공간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곳에는 수많은 조선인 시체 표본에 경악하게 되는데요. 한쪽 방에서는 아이들이 살려달라며 애원하는 모습입니다. 아이들을 살리기로 결심한 채욱은 결국 일본인을 죽이게 되고 시체가 발견되면 들키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탈출하려고 서두르게 되는데 드디어 잠입하게 된 태상. 탈출을 하려던 채욱과 중원. 하지만 중원은 갑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는데요. 바로 채욱을 살리기 위한 쇼였던 것. 이내 잘못된 것을 깨닫고 환풍구로 빠져나와 아버지를 돕는 채욱. 그 순간 태상이 나타나 두 사람을 구하게 됩니다. 태상은 폭죽을 터뜨려 탈출할 계획을 짰었는데요. 그 폭죽으로 인해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그 폭죽을 보며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음을 알게 된 유키코. 경성은 폭죽으로 인해 난리가 나고 난데없이 명자를 구하는 것보단 아이들 먼저 구하자는 채욱. 시간이 없자 어쩔 수 없이 태상은 빠르게 구출했는데요. 그리고 듣게 된 이야기. 한 실험실에 갇혀 매일 주사를 맞으며 학대당하고 있었는데요. 이내 안전한 탈출을 위해 사치모토의 방으로 옮기게 되고 사치모토의 그림을 보고 놀란 아이가 소리를 질러 들키게 됩니다. 채욱 역시도 그의 그림을 보고 놀랐는데요. 하지만 이내 자신의 어머니 그림을 그린 사치모토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행방을 묻지만 차마 괴물이 되었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치모토. 한편 가토 중자와 병원장은 괴물을 다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더 많은 괴물을 만들고자 하는데요. 그때 아이들이 사라졌음을 알리고 문제가 발생했음을 전달받게 되죠. 폭죽이 신호임을 눈치챈 유키코는 직접 병원으로 찾아와 병원장에게 경고하는데요. 눈치는 또 더럽게 빠르네요. 절대로 명자를 장태상에게 내어주지 말것. 명자가 아이를 무사히 낳을 때까지 다치게 해서도 죽게 내버려 두지 말라고 말하죠. 대체 어떤 계획인 걸까요? 무사히 아이들을 탈출시킨 채욱과 태상. 태상은 명자를 구출하는 일이 더 위험하게 느껴지자 채욱에게 이만 빠지라고 하는데요. 그럴 채욱은 또 아니죠. 실험실로 이동하는 채욱, 중원, 태상, 준택. 준택은 실험실로 가는 중 기절해 있던 일본군들을 칼로 찔러 모두 죽이게 되는데요. 하필 이 모습을 들키게 되고 외부인이 출입한 사실을 알게 되죠. 아, 준택이 괜히 고구마 캐릭터가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유키코의 명령으로 다른 감옥으로 이동하게 된 명자. 명자를 이송하며 엘베가 움직이자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며 학습해버리는 지능까지 뛰어난 괴물. 맨 지하에 있던 괴물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다른 층으로 가 군인들을 학살해버리자 모두 당황하게 되는데요. 옹성병원은 외부인과 괴물의 이동으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명자를 찾기 위해 자리를 옮기던 태상은 괴물 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충격적인 몰골로 등장하는 일본 군인, 그리고 등장한 괴물, 끔찍한 비주얼에 충격에 빠진 태상과 체육, 모든 흑막의 주인공이었던 마에다 유키코, 병원장을 죽인 체육을 납치해 옹성병원으로 넘기게 되는데요. 체육을 찾던 태상도 체육이 옹성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모든 걸 끝낼 채비를 하게 됩니다. 가토 중자는 괴물을 조련하기 위해 체육을 미끼로 사용하려고 하고 일본의 만행을 업적이라 말하지 말라며 경고하는 체육을 구하러 온 태상은 환풍구에서 중원을 만나게 되고 태상이 하려던 일을 자신이 하겠다며 태상에게 체육의 미래를 부탁하는데 괴물의 폭주로 옹성병원은 난리가 나고 모든 약을 챙겨 도망가던 가토 중자, 지하에서 복통을 호소하던 명자와 마주하게 되는데요. 묘한 표정을 짓는 가토 중자. 중원은 원래 태상의 계획대로 옹성병원을 폭파하며 괴물과 자폭을 하게 되는데 한순간에 부모님 모두를 잃게 된 체육, 무너지는 옹성병원에서 사치모토의 도움을 받아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사치모토는 마지막까지 일본의 만행에 대해 사과를 하게 되죠. 병원장을 죽인 체육은 평생 도망쳐야 하는 삶이기에 태상과 흩어지려 하는데요. 하지만 자신이 끝까지 함께 가겠다며 체육을 붙잡죠. 떠나기 전 끈질긴 유키코에 의해 잡히게 된 두 사람. 유키코가 두 사람 모두를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죽기 직전의 순간 괴물이 나타나 체육을 구하게 됩니다. 모성의 발현인 걸까요? 태상을 지키기 위해 괴물의 공격을 대신 맞는 체육. 괴물에게 이제 그만하라며 모두 끝내자고 말하는데요. 결국 체육은 태상을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나고 가토 중자는 명자의 뱃속에 있던 아이를 직접 꺼내 아이의 몸을 확인하는데 몸속에 나진이 있는 것을 보고 흥미로워하는 가토 중자. 시간이 지나고 이시카와의 장례를 치르는 유키코. 그때 준택이 태상이 준 편지라며 건네는데요. 안녕히 잘 가시오. 괴물 사태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화환을 보여주며 그대로 장례식장은 폭발하게 됩니다. 오지 않을 것 같던 광복이 찾아오고 장례식 폭발로 죽지 못해 살아있는 유키코. 가토 중자는 유키코에게 이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희망을 볼 것인지 선택하라고 하는데요. 그녀에게 건네는 물 한 잔. 그 속에는 나진이 들어있습니다. 체육과 괴물은 물속에서 재회하게 되는데요. 괴물의 몸속에 있던 나진이 체육의 몸으로 들어오며 체육의 부활을 알리는데 시간은 현재로 돌아와 역사적 사건들을 TV를 통해 보여주며 새로운 태상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옹성병원의 사태로 체육, 중원, 이시카와 최근 등이 죽고 오지 않을 것 같은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해방 이후 모두 끝난 줄만 알았던 괴물 실험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거기다 마에다 유키코의 선택, 체육의 부활, 그리고 태상의 얼굴을 한 새로운 인물까지 과거의 괴물 이야기가 현재의 시대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죠. 곧 공개 예정인 시즌2에서 해당 내용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뼈아픈 역사를 비유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 경성 크리처. 나진을 가지고 태어난 명자의 아이가 가장 궁금하네요. 시즌2 시작 전 15분 만에 드라마 경성 크리처 시즌1 몰아보기 어떠셨나요? 비삼광은 드라마 경성 크리처 시즌2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